안 오신 분도 있긴 한데, 일단 진행을 하면서 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아홉 번째는, 어, 정말 귀하신 분이, 바쁘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정치학교에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긴 한데, 음, 서울시 의회에서 2년, 이제 의회의 의원들 임기가 2년, 2년 이렇게 4년인데 전반기, 후반기로 국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상임위를 보통 바꿔요. 그런데 서울시 의회의 전반기에 교육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장 활동해 주셨던 이승미 서울시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박수를 일단 환영하고 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나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는 2022년도 국회 저기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직후에 지방선거가 바로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서울시 의회뿐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호남만 빼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 어렵게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진보 교육감이 계속 계셨고 그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홍역을 치르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을 때 잘 그걸 뚫고 나가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좀 특별한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오늘은 어, 그동안 우리가 입법이라든가 국회 얘기는 좀 했는데 사실은 유초중고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감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국회에서는 교육감들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할 때 딱 한 번 보지만 거기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이슈가 되는, 쟁점이 되는, 뭐, 뉴스에 좀 나오는, 뭐, 이런 정도 한두 가지를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 서울시 의회의 교육 상임위는 구체적인 서울시, 각 지방이죠? 지방의 예산, 그 다음에 교육감의 정책, 뭐, 심지어는 학교에 무슨 어떤 시설 하나 두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다그 관리하고 그다음 상의하고 그다음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다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제 이 서울시 의회 얘기를 풀어 나가 주시면 여기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미루어서 대충 유추해서 우리 지역의 시의회나 도의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승미 서울시의회 의원님의 시의회 맛보기, 지방의회 이야기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뭐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길어도 1시간 안에 보통 50분에 끝내신다고 생각해야지 1시간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얘기하면 되는 네, 건가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 제3선거구가 저희 이제 지역구고요. 지금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어, 초선일 때는 제가 4년 동안에 이제 교통위원회에 4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재선되고 나서는 바로 어떻게 이제 중책인 교육위원장 자리를 또 맡게 돼서, 정말 힘든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살면서. 살면서 제가 누구를 고소하고 막 이래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저희가 막 저희 의사봉 뺏기고 막 이래 저기 하면서 서로 이제
고소하면서, 근데 그때도 그 고소할 때에도, 아, 이런 한 이슈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의도한 바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나중에 또 그 원하는 바를 또 얻어내는 그런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뭐, 그래도 잘 안 다뤘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성심성의껏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나, 지방의원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짧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은 세상에 나쁜 지방의회는 없다.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회가 앞으로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입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제가 한번 풀도록 할게요. 예, 우리 동네 지방의원을 다 잘 아시는지요? 전혀 모르 나도 모르. 네. 그래서 지역이 혹시 어디세요, 선생님께서? 동작구. 이번에도 유명한 사건이 한번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동작구에서 저기 이제 비례 그 보수 의원이 거기 가서 이제 당원 모집을 했는데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그 지역의 시의원이 사람들이 둘이 가가지고 따지고 뭐 예, 따지고 뭐 하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예. 그래서 그 댓글이 정말 너무 웃겼었던 게, 저 사당역 가야 되는데 전철 타도 될까요? 막 이제 이거 허락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막 하면서 그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걸 보면서 왜 또 저랬을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었었던, 예, 사안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지방의원은 이제 4년에 한 번 저희도 이제 지역분들의 표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312표로 제가 재선이 됐습니다. 서대문이 또 굉장히 뭐 민주당 텃밭이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한 세 군데를 딱 뺏기는 걸 보고 나서 그 위기감이 굉장히 컸었고 사실은 그 전해서부터 다닐 때서부터, 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뭐 그런 느낌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을 받는 거보다 거기 이제 공천 받는 게 더 어렵다. 뭐 경선에서 또 올라가는 게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한들 본 싸움에서 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바로 저희 지방 의원들의 항상 이제 선거를 치르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 경선을 또 힘들게 치러야 되고, 또 거기서 됐다 하더라도 또 그때의 그 중앙행에서의 이슈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그냥 한 번에 또 바람이 그렇게 저희를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항상 4년에 한 번, 그래서 저는, 어, 4년 임기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또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또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 의원들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 예, 실질적으로 많지. 네. 송편보다 더 많지. 그래서 진짜로 저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데 가시면 대놓고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서울의 국회의원은 할 일이 그렇게 별로 없다. 근데 다 시의원들이 더 그 역할을 더 많이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힘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예, 별로 자료 요구해도,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해도 그거 잘 안 갖다 주고 막 시의원 쫓아와가지고, 아, 의원님 그거 좀 달라고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막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막 읍소하는 경우들도 많고, 막 시의원 준비하시다가 어렵게 구청장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막 한참 밑에 있을 때 그 국장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고 들었더니 그 국장이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가 아직도 시의원인 줄 알아 이랬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한 번 있습니다. 음, 그만큼 시의회에서는 서울시에 관해서는 가장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게 이제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심사라고 해서 어, 그
이제 공공의 어떤 재산들 있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제 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업이, 시설. 예, 이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이든 아니면 교육감이든 한다고 했을 때 의회의 의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민원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다 보니 저희가 한번 그런 쪽에 어떻게 한번 잘못 이렇게 꼬이게 되면 진짜 지역에서도 힘들고 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막 안 좋은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아마 시의원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40조와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한 10조 정도 되는 예, 그 예산을 다 의결하고 또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집행까지 다 이제 저희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 나는 우리 동네 시의원이 뭐 코빼기도 안 비친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아 그들은 항상 어딘가에서 무슨 일은 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지방의원들이 가장 최하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국외 공무원수라든지 이런 데 갔다가 뭐 잘못 또, 여기 되면 또 언론에서 또 터지고, 또 그 언론에서 또 어떤 행실 때문에 너 보면 이제 댓글을 보면 뭐, 도의원, 시의원 다 없어져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어떤 이 평판을 항상 저희가 들으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되게 자부심도 있고 굉장한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책임감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걸 굳이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자괴감도 사실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막 풀뿌리는 무슨 풀뿌리냐 팥뿌리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 조롱스럽게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참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저희한테 저희만 바라보고 또 민원을 주시는 그다음에 또 저희를 위해서 또 표를 주시는 그런 유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항상 반성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학교 관계자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소통을 해보면요. 저희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는 건 학교 현장에서 훨씬 더 냉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임기 동안 한 번도 못 찾아가 본 학교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그때 교육감 계실 때였는데 제가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어떠한 예산도 저는 안 해줄 생각입니다. 막 이제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예산을 저희는 가장 먼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예산이 또 학교에서 원치 않는 예산일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합의가 잘 돼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 내려드렸더니 학교에서는 그거 안 하겠다고 그냥 다 불용시켜버리고, 어렵게 해가지고 막 그거 학부모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저기 했더니 우리 이 사업 못한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가보면 아,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행정실도 그렇고 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4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학교를 아, 이걸 어떻게 한 번은 가서 좀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조희영 교육감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날 그 학교를 같이 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정말 앉아서 그분이 막 떠시는 게 이게 막 너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그 오해를 푸는 게 그 교장 선생님은 저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워서. 아, 이렇게 오시라고 막 해도 되나,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못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교장 선생님과 오해를 잘 풀고 이분께서 이제 가셨는데, 저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원칙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예산.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이, 학교가 이제 원하는 예산. 그렇지만
학교가 원하는 예산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교육부 특교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 교육부 특교는 사실 이제 3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좀 큰 금액, 그다음에 이제 좀 크게 해야 되는, 꼭 개선해야 될 이런 그 환경, 그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교육부 특교가 아닌 다음에 시의원들이 바로 이제 자기가 이제 예산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이제 교육청에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추경도 했지만 추경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사업이 있다 그러시면 저희는 한 10월서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월 준비해서 12월에 예산 때 들어가서 그때 이제 바로 이제 급한 학교 먼저, 그리고 꼭 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해서 순위를 나눠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포괄비로 해놓는 안전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또 저희가 이제 장마를 앞두거나 아니면은 꼭 이제 뭐 보수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또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조례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요. 제가 교육위원장 하면서, 정말 좀 힘든 상황이 있었던 조례를 폐지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생태 환경 생태 그 조례도 폐지가 됐었고요. 그런 대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그 학교 이제 학력 보장에 관련된 그 조례를 또 해서 이제 통과시켜서 저희가 굉장히 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제 챙기고 있지만 저희하고는 굉장히 좀, 야,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었던 저한테는 2년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법을 하거나,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사실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법이 없다.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뭔가를 할 때도 항상 상위법 기준이기 때문에, 어, 참 이제 저희의 한계라는 것도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좀 봉착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조례가 그렇게 폐지될 때도 너무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수당의 그 뼈아픈 그런 경험도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들이 지금 그 교육청에 자치법규 수가 저기가 한 413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도 한 저희가 이제 임시회 내지는 정례회 때 보면 한 열 몇 건씩의 조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의문점을 좀 둔 게 나중에 의원들이 저런 것들을 다 심사를 받아야 돼요. 저희도 이제 내년에도 저희 그 시당에서 또 심사를 하겠지만 현직들에게는 또 당신이 그러면 그동안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고 조례를 몇 개를 냈고 군태가 어떻게 됐고 막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 체크를 합니다. 그걸 저희가 점수 매기듯이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평가. 예, 평가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이 조례를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막 자기 평가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이제 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조례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가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 어떤 조례를 낼 때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많은 검토를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과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이 정말 활용 가치가 되는 건지 아닌지 제가 만약 이 조례를 내서 혹여나 또 어떠한 파트는 또 이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체크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막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 조례 이제 이 평가에 이제 지금 범주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내년 선거 1년을 앞두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내는 조례들이 많아지고 이 조례들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저희에게 제안 주시는 것을 조례화 시켰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아봤을 때 문제가 없는 조례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실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선거 때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기 뭐죠? 그 선거 공보물 같은 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정책이 뭐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고, 이 사람이 철학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과 저희 그 교육위원회 구조는요, 바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견제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청과 아니면 서울시와 이렇게 조화를 좀 맞춰가는, 의회이긴 하지만, 또 교육청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조금 힘들었었던 이유가 서울시는 그 어떤 그 조직도가 굉장히 심플해요. 부서 있고, 거기에 뭐 국장, 실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장, 뭐 대리 뭐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또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을 교육청에서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이게 또 시도 지원청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내려갔는데 또 단위 학교에서 또 안 받겠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못하는 이런 어떤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리가 뭐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뭐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일사천리로 뭐가 쫙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뭔가 계속 걸리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난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안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 책임자가 누구냐. 저는 이 또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저희랑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학교 운동장하고 체육관 개방. 개방 문제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거나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조례도 있어요. 그것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체육관을 지어드리고, 인조잔디를 깔아드리고, 그러는 건데, 이분들은 인조잔디 딱 깔고 나면, 그다음서부터 교문을 다시 잠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를 핑계를 대시는 거죠. 학부모들이 반대한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뭐 이렇게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장을 한번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 그 학우위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그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지금도 이제 많이 받고 계시고, 이거는 뭐 여야 의원님들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조차도 학교 최대한 개방하게끔 해라 하시지만, 또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겠다. 그런 이해는 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막 그 체육관이랑 막 그 운동장이 그렇게 놀리고 있는 걸 보면 지역에서 저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매일 전화 와서 거기 좀 개방해달라, 뭐 어떻게 좀 해달라. 아마 이제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은 아마 그 민원이 가장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교육위원장 하면서 봤더니. 그 다음이 이제 그 학교 계셨던 분들의 이제 뭐 몇몇의 다른 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공모집 뭐 이런 그렇죠. 거요? 예.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의 이제 처우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또 뭐 정 직원으로 해달라거나 내지는 또 그 처우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행안부의 어떤 그 결정도 있어야 되고 또 상위법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생각만큼 제가 그 교육위원장 하면서도 제 역할을 많이 못하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구조는 저희가 의원은 서울시를 견제하고 서울시 교육청을 견제하는 이 구도이고 또 이 구도 안에서
서로 이제 타협을 이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근실 교육감님도 이제 서로 되시고 하시면서, 그때 조희용 교육감께서 하셨던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책임지셔야 하셨던 것들을 지금 정근실 교육감께서도 지금 잘, 받으셔가지고 잘 하시지 않나.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의회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능숙하게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제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고 주민분들께서 저희에게 일을 하라고 이 권한을 주셨으니 그 권한만큼의 그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례를 이제 예산을 의결하고 또 저희가 법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의결할 수 있는 저희가 또 의결 기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거나 또 제정도 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라는 거. 그 대신 상위 법령 안에서의 어떠한 그 마지노선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교육청을 또 견제하면서 또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또 공무원들이 정말 잘 일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견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 지방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원 활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 활용법 따로 있고 시의원 활용법 따로 있고 구의원 활용법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당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각자 이제 그 지역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기관으로서 이제 국회에서 정말 큰 우리나라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지역에서의 일은, 뭔가 같이 논의해서 역할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막 이제 국회의원한테 이제 뭐 교육부 특교 뭐 어디가 필요한데 그것 좀 얼마 받아주셔야 된다. 뭐 십몇 억 들어가는데 화장실 이번에 딱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논의드리면서 또 부탁도 드리고 그 대신 이제 학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이제 들어오는 다양한 어떤 그 학교 민원들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서 이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아니면은 뭐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또 지원청과 또 논의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상의를 하고 결과는 정말 주신 민원을 끝까지 관철시켜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또 바로바로 드려서 이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또 저희의 한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어, 저렇게 이제 예산을 만드는 것에는 저는 이제 저희 지역분들한테는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이 굉장히 예산이 굉장히 특이하게 와요. 예를 들면 서울시는 한 예산을 만들 때 우리 지역에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통으로 본인이 그 예산을 다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년에 그 상임위에 들어가서 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교통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거 확보해 놓고 또 내가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드는 예산 또 확보해 놓고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통째로 그냥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한 70억, 80억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의원이 한 3선까지는 해야 그 70억, 80억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12년 의정 활동 할 동안 어쨌든 그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은, 어, 5천만 원을 넣어서 이제 설계 용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받아주려고 하죠. 교육청의 이제 예산팀이 굉장히, 이 강성이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냐면 의원들의 그 자잘한 그 민원들을 버텨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 안 되는 사유를 이제 막 갖고 오시죠. 다 가봐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제 교육감하고 이제 쇼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번도 조영교육감하고 안 싸웠는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예산을 할 때 정말 큰 소리. 왜냐면 제가 관철시키는 그 예산이 의원들한테 다 배당이 되는 예산이 되고 그 예산이 또 예결위원들까지 갖게 되는 그 예산의 이 범위가 딱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죠.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싸우다가 이제, 그럼 이제 조희영 교육감께서도 그때 그러면은 저 뭐 이거는 해달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의되고 그 예산의 범위만큼 또 예산이 이제 쫙 이제 뿌려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설계 용역비를 5천만 원만 내면요. 20억짜리 급식실이 딸려오고, 뭐, 100억, 얼마짜리 체육관이 딸려오고, 요런 식의 이제 구조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해서 예산 받아오는 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냐, 그리고 협상과 딜을 잘하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뭘 할 때가 있냐면, 말도 안 되는 뭔 일을 막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안 된다, 막 그러면, 뭐 10년치 자료 요구하고 막 이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보면, 어, 이렇게 좀 다들 스타일은 다르시지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더 뭔가 가용할 수 있는 재화를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은 다 비슷한 거여서, 저도 그때는 정말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진짜 많이 싸워가지고,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에서만큼은 또 위원장의 역할은 또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처음으로 조용교육감하고 한번 싸웠었던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이제 역대급 예산을 그때는 또 예산이 제가 위원장할 때는 또 예산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지. 네. 코로나 그때 네. 막 그래서 코로나 때 갑자기 예산이 네. 늘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좀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면면의 역할이 또 그 능력이 아마 어, 이 교육청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감과의 이제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꼭 뭐 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있는 데는 행정자치위원회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거기가 이제 평생교육국이 있어요. 그 평생교육국에서는 또 전출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아이들 뭐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또 평생교육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그렇게 또 연결되는 그런 상임위로 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뭐 교육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도 하지만 의원은 한 분 한 분 다 뭐 저기 의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내지는 시장을 상대로 그냥 질의하고 시정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5분 발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어떤 기회들이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사를 어떤 걸로 가져갔느냐, 또 이 사람이 전문 분야가 뭐였느냐, 이것도 지방의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내면 사실은 이런 여러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좀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이나 교육감도 조례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이 한 명 한 명이 또 다 그 조례를 내는데 한 10명 이상의 또그 동의를 또 다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치 의결까지 해야 그것이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제가 이제 조례 하나를 또 내려고 했더니 이걸 집행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의원들의 이 이제 의정활동비를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그랬더니 이걸 왜 굳이 의원님들의 이걸 왜 공개를 왜 해야 되냐. 그런데 궁금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의원들이 지금 받는 세비가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리고 작년에 사실 저희가 갑자기 좀 의정활동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 저기 윤석열 씨가 그거 하나는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50만 원씩이 더 오른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이게 서울 시민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가뜩이나 저희가 그렇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근데 서울 시민들 모르게 어쨌든 이게 그냥 얼렁뚱땅 이제 올려져 버린 거죠. 물론 저희들도 계속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저희가 이것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이제 민주당이 잡았을 때는 절대 안 해줬었거든요. 못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차관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그게 저희만 오른 게 아니고요. 전국의 시도 지방의원들이 저희가 50만 원이고 구의원님들이 한 40만 원? 이렇게 올랐다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예산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도 진짜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이런 사안이 또 한 번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이제 공개적으로 뭐 해라 하는 이런 조례였는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숨기고 싶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세상에 거짓말은 없다. 세상에 음, 우리가 눈 가리고 앙호할 수는 없다. 해서 이건 어떻게든 제가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한테 그러면 어 이제 여기 교사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가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쟤는 어떻게든 해서 뭐 정치인 돼가지고 와서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학력도 낮고 보니까 무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치인 하나 그 시의원 됐다고 구의원 됐다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럼 과연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하느냐? 저희한테는요, 상임위에 가보면 거기에 의안팀이라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다 외국에서 뭐 공부를 하신 박사, 석사, 박사, 요 정도. 그러니까 4급서부터 4급, 5급, 6급, 7급의 이런 어떤 그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개방직이고 그 일정의 테스트를 거치고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상임위에 배속이 되려면 그 상임위의 전공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문가 집단이 와서 저희에게 이제 계속 코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는 이제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분석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속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때까지 이제 전문가 집단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검토 보고서라는 거. 저 최근에 한번 이 검토 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최근에 어떤 분께서 주택 임대차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뭐 전세사니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면 지금 받는 교육들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지금의 적절한 조례냐,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이제 전문위원들의 이런 검토를 해갖고 봅니다. 입법 목적의 타당성.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자치법규 위반 원칙에 이제 다 맞게끔 이것을 만들어 갖고 왔느냐.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교육과의 어떤 그 부합성?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이것을 그러고 아예 누가 교육을 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교육 효과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사안들을 그 검토 보고서 안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전문가 쪽에서 아니면은 이제 이제 교육청에서의 공무원들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그 조례로서의 이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서 폐지되는 것들도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다수가 밀어붙이면 또 그렇게 통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그 무상급식 때도 저희가 그때 오세훈 시장 때였죠. 그때 굉장히 의회와 한번 굉장한 충돌이 있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관철이 됐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의원들이 또 이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심야 학습 교습, 학원 교습 이것을 이제 뭐 24시간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학원 쪽에서 굉장히 세게 들고 왔었던 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결시키고 이제 이 건의 결국엔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게 되는 그 밑거름이 됐지만 아무튼 그 의회의 권한은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고, 못한다 그러면 못하되, 저희를 또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서울 시민들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생인권 조례 요것을 이제 한번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 상황을 한번 예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요. 이 학생인권 조례도 어떻게 보면 주민 청구로 만들어진 조례죠. 그래서 그때 그렇죠. 10만, 예, 예. 그래서 그때 10만 명이 넘는 위반인가? 네.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당연히 저희는 뭐 저희가 공기가 굉장히 당연하고 물이 당연한 것처럼 이 학생인권 조례가 어떠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뭔가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뭔가 이제 슬금슬금 뭔가 그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갑자기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랑 이제 굉장히 세게 붙은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위원장이 돼서 물론 저희가 민주당이 4명, 4분,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님이 9분이셔가지고 저도 제가 위원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그분들하고는 그래 잘 지내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는데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저분들이 이제 저것에 대해서 막 그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권 조례에 어디에 무슨 성에 뭐 아이들이 뭐 거기에 막 동성애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그런 조항이 어디 있냐. 근데 여기서는 성 전체성, 그다음에 임신 뭐 출산 뭐 이것에 대한 그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그 차별 금지였지. 이것이 무슨 그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이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그럼 하자. 토론회를 또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모셔온 분들이 다 그 막 약간 이제 약간 보수 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교사분도 계셨는데요. 그분은 막 이제 A지까지 막 가고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아, 우리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아니, 그런 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가 성 전체성이 지금 혼란을 겪는다고 해서 이 아이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같이 밥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들의 입장은요, 굉장히 좀 저희하고는 좀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다르던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서희초 교사 이제 사건이 있었죠. 너무 이제 안타깝지만 그거랑 이제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요분들께서 이제 덮어 씌우시면서 이제 뭔가 계속 이제 여론몰이를 또 했었던 거죠.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에는 이 교사들의 이런 안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저희가 실제로 교사분들하고 만났을 때는요, 실제로 학생권 조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사 활동, 이게 교권 뭐 보호 활동 조례인가? 이걸 이제 교육감이 그 조례를 내셨어요. 근데 그거는 또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때 이제 좀, 아,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권 조례 폐지를 제가 끝까지 지켰더니 막 저희 지역에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큰일 났다. 홍지역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승미 물러나라 막 지금 그러고 있다. 교육위원장 이승미는 물러나라 막 그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가봤어요. 어떤 분들이신가. 그때 제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물러나라. 애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드는 이승미 물러나라.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지나갔더니 막 그분들 이제 막 사인을 막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근데 이거 뭐예요? 이제 물어봤어요. 아, 몰라. 그냥 사인 받아오래요. 그냥 하나 하고 가세요. 막 나한테 그러시더니. 제가, 아니, 제 사진을 분명히 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 못 알아보시는구나. 근데 이제 뭐 거기가 이제 큰 여성병원 이제 앞인데 그 과장님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그 과장님은 아니 오늘 또 왔어 막 이러시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휴 괜찮아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뭐 의회에는 안 오셨겠어요. 의회에 오셔가지고 막 또 막 데모하시고 그 의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이제 빤히 보고 계셔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내 사진하고 실물이 이렇게 다른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웃었는데 그렇게 한 1년 반을 이제 끌고 가다가 이제 마지막쯤에는 막 이제 저희 이제 의사봉 이제 그거 빨리 저기 하라고 이제 막 강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이제 몸싸움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이제 또 우리 또 고소하게 된 막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찰서를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으려고 이제 갔죠. 아니 제가 고소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한 2시간 거기서 그 경찰관 앞에 가서 막 이 조사를 받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만큼의 이제 직책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이제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꼼수를 쓴 거죠.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특위에서 이 학생인권 조례를 또 폐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가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폐지가 됐지만 교육청에서는 또 지금 계속 대법원까지 지금 가서 이제 그 뭐라고 계류 할까요? 중이죠. 계류 중에 있죠. 네.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지금 계속 계류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저희가 정말 저희끼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원총회 하면요 정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하자.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다시 우리가 다수를 차지해서 우리 지금 음? 지금 꼭 폐지됐었던 조례들 우리가 다시 살려내자.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서로 결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조례 폐지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러한 거다. 그래서 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 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에게 너무 과도한 뭐 저기를 주면 안 된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뭐 다양한 이유들을 대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랬지만 이게 이제 저희는 알잖아요. 이것이 이러이러한 사유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 먹은 거를 나는 무조건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이 꽂히는 이 순간에 이분들이 한다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지켜본 상황에서 굉장한 이제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저희 의도대로가 안 되고 우선은 이제 3분의 2 이상이고 과반수 이상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뭐 조례 폐지하겠다 그러면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꼼수를 의장이 직권으로 우리는 그냥 내리겠다 그러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저도 의회가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싸워가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상임위가 이제 11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이 상임위에서 이제 의장을 거치고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들이 표로서 여기서 투표를 저희도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의장이 그냥 직권으로 그냥 내릴 수도 있구나.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거기에서 또 폐지시키거나 거기에서 또 조례를 만들 수도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 시스템을 경험해 보는 조금 한 3년 정도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민 청구가 있어요. 청원이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내가 이런 조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진짜 서울 시민의 동의를 받아오시면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소환제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그 30%인가 몇 퍼센트죠? 하여튼 몇 퍼센트의 저기 받아오면 시의원, 당신을 뭐 우리 지역의 시의원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제 시의원직 내려놓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투표했었던 분들의 몇 퍼센트인가요? 몇 퍼센트를 받아오면 실제로 이게 저기 선관위에 가서 이 분들이 다 우리 주민이 맞다. 그러면 시의원 자격이 박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제도도 있다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의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셨다가 이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하면 또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관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서울시를 바꿀 수 있는 서울시의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뜻을 또 관철시켜서 대리로 일을 할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끝으로 예, 오늘 제가 5분 조금 예, 아니, 50분 아니, 더 아들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늦게 예, 시작했어. 예. 응, 응, 그래서 응. 뭐 계속 뭐 되게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선거 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의 진짜 귀중한 한 표를 줄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저는 꼭 한번, 어, 만나보시는 것도 정말 선택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과 이게 소통을 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이런 걸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저도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제가 이런, 시스템이었으면요, 아마 이렇게 안 한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면접 보고 이제 너무 쉽게,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결정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옆에서 우리 이제 보좌관이셨던 분은 막 뭐라고 하셨냐면 뭐 이제 얼마가 들 거고 얼마가 필요하고 나중에 얼마 보전받을 겁니까? 뭐 이런 막 구체적인 뭐 선거 비용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으로 오면서는 아, 그래 이런 거에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겠다. 제가 그때는 이제 강사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일했던 강사님들이 한 200여 분 계셨고,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했었던 얘기가 뭔가 도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당장 우리 일은 언제든지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니 항상 새롭게 뭔가를 자기 컨텐츠를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들한테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부터 뭔가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결과가 이제 좋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역을 그래서 이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를 해야 되잖아요. 유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역을 알아야 유세를 하지. 가서 그냥 그래갖고 그때는 그냥 막 뒷골 막 숨어 다니는 게 그냥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막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 막 이러셨어서 가는 데마다 막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제 노력 없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지역에서 일을 하려니까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희 직원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전문 그 조직들이 있어서 이 전문 조직들과 이제 상의하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구호 민원이 많으면 이제 구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또 현안을 또 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4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선할 때는 그때는 정말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지역을 알아왔던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싶고 제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자신 있게 마이크 잡고 제가 이제 유세라는 걸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웠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는 뭐 한 분이라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난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했었죠. 왜냐면 그때는 정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뭐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 여러 분 나뉘어도 제가 뭐 언제든지 이제 그 오라는 장소에 저기 가서 그분들과 항상 소통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소통이 저한테는 지금의 굉장한 이제 그 영향분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 했더니 이제 초선일 때는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의 이제 학습의 양도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의 처음에 이제 학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2년에 한 번 다른 상임위로 가서 뭔가를 하려면 전체 이제 프로세스를 아는 상태에서 2년에 한 번 바꾸는 거 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2년에 한 번 상임위를 바꾸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초선 의원님들께는 웬만하면 한 상임위에 할 수 있다면 한 상임위에
그냥 해서 한 4년 동안 그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난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느꼈었던 건요. 특히 교육위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8년은 해야 정말 뭔가 하나 제도적인 큰 개선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직도를 익히는 것부터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돼. 굉장히 막 강경하게 이 저항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 교육청의 이제 이 종사자분들이 특히 이제 현장에 가서 이 교사분들을 보면요. 너무 이제 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래서 저희가 막 처음에는 막 이제 소통도 막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조금 이해하고 나서는 아, 이분들 또한 어떻게 다루는 이 방법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죠. 처음에는 막 예산만 막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좋아할 줄 알고. 나중에 봤더니 그것 때문에 싫어했는데. 예산 많이 갖다 준다고 그것 때문에 싫어했는데 저는 막 예산 많이 막 갖다 주고 그러면 이분들도 이게 실적이 되고 또 학부모님들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줄 알고 막 이제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우리 예산 또 이제 반납하면 또 막, 이거 또 반납했다고 또 막 난리 치고 그리고 저는 또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또 오해가 뭐였냐면 아, 이분들이 왜 예산을 안 받으시려고 하지? 그리고 왜 행정실장들이 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아니, 왜 교사들, 그 다음에 저희 그 교장 선생님도 제가 이제 위원장 되자마자 그거를 좀 강력하게 저기를 했었어요. 뭐죠? 교장, 저기, 그냥 교장 되시는 거 말고, 교장 공모제. 공모제. 네. 교장 공모제를 제가 이거를 의무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어떤 발언들을 했을 때, 그때 거의 뭐 교장 선생님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지. 저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의욕 있게, 그러니까 의원 선출하듯이 와서 자기가 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하고 싶고, 어떠한 공약을 내서 학부모들한테 그러면 학부모 교사들한테 평가를 받아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사들이 첫 번째 싫어한다는 걸 알았고요. 왜냐면 의욕 있는 교장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뭐 교육청도 보면 뭐 그 어떠한 뭐 교육 예, 프로그램이 일괄적으로 다 배포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막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진짜 획기적인 어떤 뭔가를 또 우리 한번 저걸로 해서 우리가 한번 따서 저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 일을 막 벌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교사들이 첫 번째로 싫어하고 두 번째는 이 이 부모로 오시는 분들이 또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험지는 또 안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힘든 데는 또 이제 공모가 이제 안 되니까 공모를 안 하시는 거죠,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날 학부모님들이 뭐 저한테 아니 이거를 공모제로 해서 교장을 모시고 오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 더 의욕 있는 교장들이 올 건데. 그랬더니 아 근데 우리 지역은 너무 교통편이 너무 안 좋다고 다 기피하는 지역이라서 오히려 그냥 오시는 분들이 더 좋은 분들 오신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뭐 물론 기피하는 학교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와서 이제 학부모님들 성향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정말 제가 봤었던 교장 선생님들 중에 정말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저런 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저희 지역에 굉장히 꼭대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한 달 전서부터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오는 거리를 이걸 다시 걸어보신 거예요. 한 달 전서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나 더울 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이 9월에 오셨나, 8월에 오셨나, 그때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를 아이들이 오는 이 통학로? 이걸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그 제안을 주신 게, 여기에는 좀 CCTV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일찍 오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뭐 하시면서 이제 어떤 제안들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오시고 나서 학교가 너무 많이 이제 막 변하는 것이
이분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처음에 드렸더니 이제 방법을 아시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학부모님들 한 20명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학부모님들 우리 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민분들을 이제 막 선동을 시키셔. 그러면 이제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아이들 안전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 고치시고 그 급식실 그 5천만 원 설계 용역 들어가서 20억짜리 한 데가 그 학교예요. 근데 또 그분께서 막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걸어서 이제 그 급식실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 안전하게 저학년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 안전하게 이 동선까지도 다 꼼꼼하게 다 챙기셨던 굉장히 저는 유능한 교장 선생님이셨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와서 매일 그렇게 인사를 해준대요. 아이들한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이쁘니? 너 오늘 머리 누가 이렇게 예쁘게 해줬니? 너는 좋은 엄마가 계셔서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를 한 명 한 명한테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오시고 나서 이제 급식실 그렇게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막 도서관 막 굉장히 막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막 알록달록 이쁘게 꾸미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도서관을 너무 좋아한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굉장히 뭐 방학 때도 막 애들 학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학부모님들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의원을 또 잘 움직이신다. 그러면 학교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지역분들하고 또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균형도 같이 맞춰주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사들도 좋은 교장 많이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람 좋으신 분들은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이승미 의원의 이 지방의회 이야기는 마무리를 네. 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도대체 시의회는, 학교가 바뀌는데, 교사들이 학교 또 교육 활동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어, 말씀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의회가 할 일이 많고 하시는 일이 많고 그런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음. 그냥 국회의원에만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아까 그 슬라이드 중에 보니까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지방의회를 움직여라 이런 문구가 있던데, 그런 쪽은 거의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도 있고 좋은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소감이에요. 그리고 의욕 있는 교장 선생님을 교사가 싫어한다? 그 이야기가 참 충격입니다. 정말 슬픈 자화상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의욕 있는 교장을 교사가 싫어하면 우리의 교육의 변화는 불가능한 건가? 좀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의식부터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늘 뭐 교사는 뭐 교장 탓하고 교장은 교사 탓하고 뭐 서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곤 하는데 전혀 바뀔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교사부터 좀 더 어떤 교직이라는 그러한 특수성에 대해서 좀 사명감 또는 뭐 헌신성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한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의 변화에 가장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학교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럼으로써 또 교장도 바, 어떤 의식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아까 주민 발안제하고 주민 소환제 말씀을 하셔서 저런 게 있구나. 좀 놀랐어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이게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아까 뭐 30% 서명을 받고 뭔가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또 그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음, 뭔가 되게 좌절스러운 그러니까 인권 조례가 폐지된다든지 생태 환경 같은 것도 아까 폐지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폐지가 되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어, 의원들의 역할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때 소환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 소환한 사례가 있는지, 또 주민 발안으로 어떤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곤 하는지 얼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음,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폐지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저희한테 그 어떠한 단체든 아니면 몇몇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께서 저희를 시켜서 의원 발의를 하게끔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저희끼리는 뭐 한 의원이 발의를 하고 대표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10명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그 이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좀 심플하고 간단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주민 발의해서 이제 학생권 조례처럼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힘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또 그만큼의 또 폐지될 때에도 여러 이제 저희가 진통을 좀 겪었지만요. 우선 이제 원칙이지 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이제 대부분은 아마 저희한테 이제 대신 좀 이렇게 이런 것 좀 조례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주민소환제는 학생인권 조례도,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군요.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소환 관련해서. 아, 주민소환제. 네. 주민소환제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저기 구의원 한 분이 지금 이제 그 상황에 있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 진짜? 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분의 이제 그것도 딱 기간이 있더라고요. 3달 그치. 동안인가 예, 예. 그렇게 그때에 이제 그 이 투표 주민 수의 제가 알기로는 한 30%라고는 30% 정도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주민소환제가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구청장이고 지금 주민소환제 대상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구의원이세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국민의힘 구청장의 예산을 이제 막 이제 반대를 굉장히 격렬히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거의 총 출동해가지고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계속 현수막도 이제 계속 이제 붙고 있어요. 주민소환제 뭐 박 누구누구 구의원 주민소환제 뭐 서명 해달라 뭐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분들 보기에도 근데 그 분께서는 정당한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신 건데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쌓이는 그 얼추 그 숫자가 다 차졌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 검증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 검증의 상황에서 이게 진짜 그 주민분들이 다 하신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숫자도 이게 적절하다 그러면 예, 그게 되는 경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한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이 뭐죠? 동의인 수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때 한 첫 번째는 그냥 그렇게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제 구청장을 이제 주민소환제로 지금 해서 또 서명을 지금 또 받고 있는 상황이라. 반대로. 네. 예, 그 가면서 주민소환제는 실제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를 해야 되고, 주민소환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이제 주민소환제로 일종의 해임시키는, 탄핵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은 국회의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는 헌법을 바꿔서 헌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 바꿔서 하자는 의견들은 많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없고, 주민소환제는 있어서 이렇게 이제 서대본 것처럼 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투쟁에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홍준표 국회의원이 옛날에 그 경남도지사 할 때 경남 공공의료원 그때 폐지시켰을 때 그때 막 그 주민 소환제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막 될 것처럼 그랬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지역 차원에서는 운동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소환해서 해임시키지는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채천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인천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재천입니다. 네. 예, 좀 들으면서 좀 재미나고 이거 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그, 기초학력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제가 메모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현 다수당인 국힘 쪽에서 좀 진행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방금 메모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현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예산이 삭감이 된 게 체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는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느끼는 게 왜 그럴까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아마 의장이 자기 이제 의장 발의처럼 해가지고 예산을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이제 한 20억을 이제 한꺼번에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기초학력을 높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동의를 한다. 그런데 기초학력을 그 높이기 위한 평가를 해서 그것을 하면은, 일대고사, 예, 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또 이제 순위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반대를 했었던 거고, 음, 그러다가 지금 그 예산이 지금 그때 의장이 넣었었던 예산이 아마 매해 의장이 또 새로 바뀌고 하면서 아마 그 예산이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그때 들어간 예산하고 지금의 예산하고의 그, 이 차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날 것도 같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한번 알아서 제가 선생님 연락처로 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원래 이게 국힘에서 기초학력 조례라고 이름을 붙여서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일제고사를 실시하려는 그런 조례를 기초학력 조례로 했었고, 그 민주당은 그래서 약간 그 조례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다수니까 통과가 예. 됐고, 그렇지만 예산 관리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게 제대로 어 인수인계가 안 된 거죠. 교육청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부의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안 음.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많이 줄었다면 이 정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안형숙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의 초등교사입니다. 일단 그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김춘희 선생님께서 오늘 강사님께서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네. 김춘희 선생님께서 오늘 강사님께서 의욕 있는 교장을 교사가 싫어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좀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 의욕이라는 것이 뭐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쪽에 의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성숙하게 이렇게 이끌어내는데 의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따와서 실적 위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실행하는 건 결국 교사의 몫이거든요. 행정실에서는 돈만 집행하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뭐 보고서를 내고 이런 건 다 결국 수업도 하고 있고 담임도 맡고 있는 교사의 몫이에요. 그래서 아마 의욕 있는 교장 선생님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욕이 정말 교육의 본질과 관련이 없거나 거리가 먼 곳, 그리고 분명 그런 분들은 밖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본인이 민주적이고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빛이 실 거예요. 그러나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교사들이 결코 정말 바른 방향으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환영한다는 거, 그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런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강사님께서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의원 방문을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충남만의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충남도 역시 도의회에 국힘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것도 서울하고 충남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폐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지역이긴 한데 2년 전의 일이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된 2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도의원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방문을 해도 그렇게 요란을 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 2주일 전부터 시나리오를 내라. 그리고 협의 장소를 이렇게 꾸며라 하고 그 이렇게 배치도를 그려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보좌진하고 장학사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어떻게 했는지 의원님이 오시면 어디로 올라와서 어느 입구로 들어와서 어디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동선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충남만 해도 지금 진보교육감님이 되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이런 권위적인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그럼 한 수년 전, 20년 전에 했던 의전들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 뒤로 들은 이야기는, 보좌진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교육청 분들은 계속 의회에서 어떤 뭐 예산이나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니 엄청 이렇게 을처럼 행동한다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저는 그때, 다시는 도의원이 온다라고 하면 진짜 안 반갑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충남만 그런 건지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서 현장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승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렇게 호들갑스러운 방문은 안 하실 것 같아서 방문을 환영받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저희 궁금한 게 이제 있는데요. 끝으로 지방교육 자치잖아요. 근데 지방교육 자치인데 지금은 지방교육 자치를 견제하는 의회가 도의회에서 구성된 교육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당적을 둔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본질이나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당리당략, 당의 어떤 그런 이슈나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견제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당적을 둔 지방의회에서 교육 자치 부분까지 그런 의회의 역할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개선 방안은 없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그 도의원님은 좀 이제 오버하신 거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그냥 지역사회에서 바로 이제 저희도 이제 소문나고, 뭐 싸가지가 없네, 뭐 하네, 막.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학교 방문을 좀 자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교장 선생님을 이제 잠깐 가서 뵙는다거나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이렇게 민원 사안 들어서 온다던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교육청에서 예전에 저희도 이제 좀 놀란 게 장학사분들 학교에 온다 그러면 저희 때는 맨날 우리 저희 왁스로 해가지고 그거 막 반질반질하게 하고 막 대청소하고 꽃 심고 막 그때 운동장 가서 막 이런 거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음, 장학사에 대한 이 굉장한 정말 대단한 분이 오시는구나. 근데 음, 교육청에 갔더니 다 장학사신 거예요. 음, 그리고 그분들 틈에서도 이제 뭔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견제 대상이 아니라 견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 거기에 가서 이제 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의전을 좀 이렇게 권위 있게 좀 받기를 바란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저는 뭐 전국 어디에도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 어, 아까 이제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이제 굉장히 그 자리까지 올라오시면 굉장한 대단하신 자리시죠. 그리고 또 이게 다 사람마다 이게 너무 다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누구를 평가를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저희가 누구를 이제 계속 어떤 본질에서 그 숫자적인 것만 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저희도 조금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에서의 저희한테 오더 내려오는 것이 당연히 있죠. 이것은 뭐 예를 들자면 아까 그 학원가에서 학원 그 연맹에서 저희한테 이게 24시간이 안 되면 11시까지라도 우리한테 이거를 풀어달라. 뭐 이렇게 막 세게 이제 제안이 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면 그래도 민주당은 강민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같이 상의를 해요. 아니 이러이러한 게 학원연맹에서 세게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들어왔는데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국회에서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입장대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쪽도 한번 만나보고 이쪽도 한번 만나보고 하자. 서로 이제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왜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는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여기는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여기 눈치 봐야 되고 저기 눈치 봐야 되고 여기랑도 대화를 해봐야 되고 여기랑도 대화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의 저희가 중재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는 이거는 당론으로 정해서 간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올라오는 것도 학생인권 조례는 우리는 지키는 걸 당론으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국회에 가서도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던 건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만납니다. 만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또 입장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국회 입장과 또 시의회 입장이 다르고, 그러면 저희는 뭐 시의회는 사실은 이만저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밖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기에서 누가 그러면 이거는 책임지고, 네,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같이 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건 알아서 하고, 이제 국회 입장은 반영 안 되는 걸로 하라.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당론으로 해서 가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꼭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계속 뭐 지금도 이제 뭐 시위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도 아직도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제가 또 담당하고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저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당론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는데 그 상임위에 이제 누가 그것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고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서로 저희도 다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당으로 이렇게 다 간다 그러면 또 너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가 사실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역할 분담은 잘 하고 있고요. 또 그게 다 당론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거. 예. 네, 안영수 선생님 답변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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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사실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4년까지인가? 교육위원회가 따로 네,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위원회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일반 당적을 가지지 않은 교육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거, 막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비교해서, 또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쨌든 공식적으로 폐지가 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의회 얘기는, 지방의회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로 사실 유초중고와 관련된 직접적 예산은 다 여기서 그 예산을 통해서 정책까지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지철 선생님, 어유 질문을 또 한 번 더 하시네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저기, 죄송해요. 이게 실은 노조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또 음, 들어가지고, 음, 어, 그, 올해군요. 저기, 현장 체험 학습에 가서 이제, 어, 실형을 받으신 선생님이 등장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좀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 그래도 수학여행이든 체험학습 더 잘 보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좀 지원해 주시는 예산이 많이 학교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목적 사업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것을 학교에 찾아오는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학교의 다른 교육활동으로 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좀 목적 사업비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좀 용도를 다른 데로 쓸 수 없게 내려오는 예산을 좀 좀 바꾸고 싶으면은 저희가 시의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그게 좀 해결이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예산과나 이게 그렇게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 수많은 목적 사업들 중에 다양한 그거와 이제 또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이런 이제 민원들이 많을 거라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방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격은 해보겠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떤 이제 저희도 예산을 사용을 할 때 심의도 거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어떠한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제 법에 근거해서 그걸 쓸 건데 아마 그렇게 되면 조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또 교육청의 행정적인 어떤 전반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근간을 음, 흔들어뜨리면 또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다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할지언정 그 목적 사업을 전용해서 쓰게끔 하는 건 그거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히려 교육청 쪽에서 의회에 부탁을 하고 하는 쪽이 모양새도 더 그렇죠, 그렇죠. 예, 되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되게 구체적인, 역시 지방의회 의원이 오시니까 질문도 되게 구체적으로. 예, 근데 진짜 다들 예. 막 학부모님들은 우리의 수학여행, 뭐, 체험학습 이런 거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또,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정원여 중에서 이제 갔는데, 교사분들의 이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이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시설본부 쪽으로 이 업무를 다 이관을 하고 책임 소재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 학교 내에 계신 분들한테 불이익이 좀 안 가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아이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이런 것들도 교사가 책임지지 않게끔 하는 방안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뭐 전체를 다 위탁을 해서 뭐 한다거나. 아, 저기 여담이지만 그 학교에 그런 개방하는 시설들 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해 주는 거, 그 실은 지지난주에 백승하 의원실, 강경숙 의원실 이렇게 두 분 주최로 사실은 포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좀 우수 사례로 뽑았고, 거기 공단에 계신 분이 와서 발표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설 개방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 조심스러워 하는 게, 그 개방된 시설이랑 학생들 이제 활동 시간 중 동선이 겹치고 설계 과정에서도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뭐 소주병 나뒹굴고 담배꽁초 들고 이제 그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학생 통행 안전, 통행부터 안전이 좀 설계 단계에서 안 들어가서 좀 주저하시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럼 영상에서도 그 내용이 좀 언급이 되니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예, 참고해 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조례 청탁 의견 수준까지 구체화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 혹시 구체적인 학교의 고민이나 일과 관련돼서 얘기할 것들이 시의회에는 되게 많아요. 그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없으세요? 네, 네, 이은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어, 저는 이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거를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저 그냥,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올해 그 학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예산을 짤 때, 다 이제 행정실 선생님들이 막 줄여라, 줄여라. 작년보다 떼끔 내려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이렇게 각 학교에 예산이 줄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세수가 너무 줄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법정으로 이제 배당되는 이제 뭐 전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의 아마 이제 교육부 쪽으로 했었던 그 예산의 규모를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예산, 전체 나라 살림 중에 예전에는 교육부 쪽으로 오던 것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볼륨이 좀 있었다면,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뭐 경기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막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 그러면 고통분담 같이 하자. 그러면 교육부로 내려가는 예산도 적어지고, 그리고 그 교육부에서도 그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그러면 또 당연히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냥 총체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저희 뭐 교육청 뭐 여기에 수준의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
기재부의 탓을 할 수밖에 없어. 음.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을 2023년도 말에 지난번에 제가 법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린다는 건 교육부가 직접 사업하는 돈을 더 늘리고 지방교육청에 주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파이 자체가 또 비율적으로 이게 구성이 바뀌면서 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승미 의원님이 얘기하신 전체 예산의 세수가 줄면서 줄어드는 전체 파이가 주는 데다가 이 교육 예산 전체 구도에서 구성에서도 특별 교육이 늘면서 또 지방의 교육청에 들어간 예산이 또 줄고 이런 게 막 겹치니까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예산 전체 그 감소폭이 되게 크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제가 한 가지 더, 의원님 개인적인 거랄까? 그런 것을 여쭙고 싶네요. 어, 그 전에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그 의원을 하시게 됐다고 아까 말씀을 네네. 하셨죠. 어, 그 의원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 또는 과정, 어, 그리고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부투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람도 느끼시는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의원 활동을 하시고 싶으신지 등등 그런 것 좀, 그 제가 했었던 일은 이제 강사 매니지먼트 회사였는데 그 이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원하시는 직업이 그때 막 이제 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막 이제 붐이 좀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그 이제 그 그걸 이제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되고, 왜냐면 그때 강사들은 대부분 한 명 한 명 자기 프리랜서 일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 프리랜서로 이렇게 하자니,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강의를 저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구도인데, 우리가 이 프리랜서들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면 좀더 잘 맞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강사들을 막 이제 프리랜서 강사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팀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때 대학교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하나를 못 써요. 그러면서 그때 대학교에 풀린 그 사업이 뭐였냐면 아이들 취업 캠프 같은 이 사업이 모든 대학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강사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스피치, 뭐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이분들이 예전에 전공했거나 아니면은 또 이분들이 하셨던 업에 대해서 그 대학교에 가보면 그 과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이분들이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듣게끔 하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사들의 풀을 이제 이렇게 넓혔어요. 넓혔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뭐 군 장병들도 뭐 교육이 필요하다. 갑자기 뭐 공공기관 어디도 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또 그리고 그때 뭐 SK에게는 잠금 화면 설정을 업데이트하시면 깜짝 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업에 이걸 범위를 넓히다가 이제 이 시원을 준비했었던 건 없습니다. 시원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저랑 같이 제가 카이스트에 강의를 보내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저희 그때 김용호 국회의원하고 이제 뭘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좀 같이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젊은 여성 공천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그 지역에서 여성 공천, 청년 공천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여성이 출마하고자 하는 시의원이 없었던 거예요. 남성분들은 많으신데.
그러면서, 아, 우리 지역에 조금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5세 미만에 뭐 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 같이 사회를 보시던 이제 그분께서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저랑 이제 연결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도전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김용호 의원님을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막, 이거는 무경력자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시스템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아, 저기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말 여기에는 완전 문외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제가 그런 사람을 찾았다. 정말 이 정치를 잘 모르는 그냥 순수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너무 이제 의도치 않게 막 이렇게 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꾼들이라고 그러죠. 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역에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좀 자기는 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나랑 같이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 때까지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이제 될 줄도 몰랐고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제 될 줄도 몰랐는데 그때 이제 너무 바람이 이제 잘 불어서 잘 됐고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은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요.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히 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저희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은 차마 못 드리지만 그 사업이 20년 동안 안 되던 게, 뭐, 제가 이제 막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나고, 뭐, 지금 만나고 해서,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심의 통과되고, 또 거기에 심의위원들 중에 또 시의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의원한테 또 부탁해가지고, 내가 너 교통위에서는 내가 너 뭐 들어줄 테니, 야, 우리 지역 좀 잘 좀 봐줘라. 뭐 이런 어떤 딜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가 공사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뭐, 이제 입주하신다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또 뿌듯하죠. 그리고 갑자기 뭐 지하철 이제 노선 지금 저희도 강북횡단선하고 서부선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교통위원회 4년 활동을 했었던 건데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재정 사업으로 했던 게 지금 이제 민자 사업으로 다시 사업이 바뀌어졌고 저는 다시 어찌됐던 강북횡단선이라는 큰 이슈를 다시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고요. 또 제가 지역에 와서 지역 일에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부분만큼은, 제가 꼭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막, 아, 우리 화장실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간다고 집으로 뛰어왔었는데 지금은 집에 화장실보다 학교 화장실이 더 좋다고 한다. 막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미도 있는 게요. 약간 이제 이땅 따먹기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제가 뭔가를 더 막 발로 뛰고 해서 더 뭔가를 막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갔을 때, 25개 자치구에서 제가 막 예산 제일 많이 갖고 가고 막 이랬을 때, 그때는, 뭔가 이제 굉장한 이제 우월감을 느끼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 김은희 선생님. 네네. 말씀, 어, 네, 그 질문은 아니고요. 네. 어, 계속 이제 톡방에서도 승진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밤 11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대상은 아이들이잖아요. 학습 노동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이런 제안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어떤 목소리나 뭔가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다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교사부터 정치 기본권이 없고, 이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조차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초등교사로 있어요. 광주는 지금 초등에서 5명의 그 내부형 비, 그러니까
교사 출신 교장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은 그렇게 일하고 다시 교사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교사로 일하고 계세요. 이 의도 자체가 이제 교장이라는 제도가 승진선상에 있으면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서 뭐 교사로서 어떻게 살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는 승진을 하겠어 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계속 수행하면서 승진을 하는 거거든요. 점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 교직의 목표가 왜곡돼 버리는 거죠. 승진이냐, 아니면 교육이냐. 사실은 그게 하나의 길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왜곡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 위해서 그 정교조에서 계속 교장 선출 보직제. 이거는 그 관리자의 직함이 아니라 보직의 개념으로 순환해야 된다 해서 순환보직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 이제 교장 공모제가 시작됐는데 이 교장이라는 직을 그 승진 제도로 이렇게 교장이 된 사람도 몇 년 이상은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교장은 그 몇 년 연한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교장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A형이고, 그리고 내부형은 B형, 교사 출신이 하는 건 B형인데, 그렇게 광주에서 조금 이게 일어났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결사적으로 승진 트랙에 계신 분들이 많냐면, 이 공모를 하려는 학교가 두 곳일 때만 그 내부형 공모를 한 학교가 할 수 있게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광주도 다시 그 수가 또 줄어들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그렇게 내부형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던 학교가 냈는데 다른 학교가 내지 않으니까 이제 50%만 낼 수 있는데 50으로 머물러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학교는 좌절이 되고 이제 그 발령교장이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게 이제 학교 민주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동료가 교장직을 하는 거랑 그 관리자로서 교장이 오는 거랑 학교 민주주의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교장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담임에게서 몇 년 이상 멀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담임의 그런 현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대화가 안 통하거나 그런 뭔가 사업을 따오는 걸 실적으로 생각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출보직제가 잘 계속 정착이 되고 확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갖고 있어서 아까 그 톡방에서도 계속 의견들이 오가셔서 그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권한의 문제인데 학교장의 권한이 많고 결국 이제 학교의 권한으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 특교 같은 거 그리고 예산을 교육청에서 또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 그렇게 이름표단 예산들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그 총액을 n분의 1로 해서 학교로 간다 그러면 그건 다 교사들의 권한이 조금씩 커지는 거고 그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뭐 교육활동 운영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특별하게 달고 있지 않고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얼마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우리 이 돈을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지라고 질문이 시작할 텐데 이름표가 달고 오니까 과학주간 뭐 하지? 뭐 AI 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님께 아까 손을 들었을 때는 혹시 교육부와 교육청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청에서 교육 예산을 학교로 바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상상, 그러니까 폐해도 많이 보셨을 것 같으니까 다른 그 구조를, 시스템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스템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게 지금 딱 얘기 들으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7년 동안 있는 현상에서 이 문제점을 찾는 게 저희한테는 항상 저희 업무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제안을 뭔가를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던 어쨌든 어떤 더 좋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서울시가 이것을 다 이제 하면 어쨌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서로 또 교육청과 또 서울시는 또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기구일 거고, 어, 사실 이제 서울시의 공무원들, 교육직은 또 교육직에 또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저는 그, 나름의 그 영역이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번 저희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 여태까지는 어떠한 새로운 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아니고 있는 거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있는 거에서 저희가 자꾸 이제 뭐 제도 개선하라고 이제 질타를 하고 감사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이었는데요. 조금 더 좀 넓은 시각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은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저는 이제 꼬리표 없는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를 통으로 줘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그 예산을 학교 안에서 집행할 수 있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에 많이 거기에 이제 사실은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이제 예산이 다 세목이 다 있어서 꼬리뼈 달린 목적 사업비로만 내려오니까 자체적으로 스스로 고민해서 학교 단위에서 예산을 뭐 세우고 집행하는 게 거의 없어서 그렇죠. 김문현 선생님이 그거를 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구조나 제도적인 변화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그때 21년도였나요? 그때 처음 예산 저기 하면서 그때는 이제 교육청의 예산이 이제 굉장히 좀 풍족할 때 그때는 이런 니즈가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각 학교에 1억씩인가? 이것을 이제 좀 이제 운영비로 이렇게 쫙 내보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때 전체 삭감했었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육감의 권한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의원이,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학교 시스템에 맞는 이런, 목적 사업 말고, 이제 다양하게 시도해 볼 만한 것을 하실 수 자율주택에서. 있게끔, 예, 한번 저희가 네,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보도록 서울시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조금씩 약간 캡을 씌워서 맨 처음에 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게 1000만 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표 없는 학교 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이런 제도를 운영하긴 했었어요. 조영 교육감 때.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전 그래서 자치구도 저희 소대문구도 보면은 이제 교육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를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설이나 아니면은 무슨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 이제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항상 지원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의원님들 뭐 예산할 때는 그 교육 사업비만큼은 삭감하지 말고 전체 다 확보해서 통과시키라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네. 네, 역시 이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라는 게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9시가 다 됐거든요. 혹시 또 한 번 뭐 꼭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얘기하고 없으면 홍은정 선생님 오늘 얘기 안 했, 누구 있어요? 얘기. 응. 잘 들었고요. 자, 이거.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도 동네에 있는 놀이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시의원님이 가장 굉장히 자세히 제일 잘 알고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시의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조금은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아까쯤에 의정활동비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데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의정활동비는 다 근거가 있게 쓰게 하는 걸 텐데 왜 그거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들었을 땐 저도 되게 의아하니까 그걸 왜 그렇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조정은 의원이 뭐 교육법인가 그거를
제가 개정하려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는데, 근데 제가 막 요새 기사들을 읽으니까 뭐 교육 바우처 이런 것들을 막 대한교육에서 조금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공교육에 전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 바우처는 그렇게 하면 그냥 교육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전문적 지식이 사실 그렇게 있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좀 하고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그것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 굳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인데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건드시려고 하냐. 근데 저는 오픈할 거는 사실 작년에 이제 갑자기 이제 확 올랐다 그랬잖아요. 아, 그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 잡았을 때는 하나도 안 됐던 거 우리가 해줬는데 고맙지 않냐 막 이러시는데 물론 저희도 좋죠. 월급이 당연히 올랐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걱정이 됐었던 건, 야, 이걸 나중에 서울 시민들이 알았을 때 이 분노는 가뜩이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좋은 평가. 사람들처럼 응, 평가를 응.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기 직장인들이 한 달에 50만 원의 월급이 오른다는 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이 있겠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조금 매를 우리 스스로 저기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맞을 매는 맞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심의위원회의 사안들은 다 대부분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또,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하기는 했어요. 그것도 집행부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 책임을 짓고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와서 임할 건데 이게 그냥 집행부가 편한 사람들 그냥 어 저기 형식적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그날 회의 수당 받고 그냥 통과시키고 이게 무슨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그것도 원래는 공무원들 오르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공무원들 인상분에 거기에 저희가 이제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주 안에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작년처럼 이런 획기적인 상황에서는 임시회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원회를 자기네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고 이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짬짬이로 이렇게 간다 한들 나중에 시민단체가 알았을 때는 근데 참 이것은 더욱 큰 통풍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번에도 또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다 투명하게, 오픈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왜냐면 그때 그 상황에서 이 회의를 주관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무원들 중에서는 또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이걸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 법률까지 다 이제 자문받고 검토받고 해서 아마 문제 없다. 이런 이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곧 통과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음,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마 그냥 가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당연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양심적 의원이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건처럼 되어 있죠, 사실.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누구든지 자기가 낸 세금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다 공개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인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100%.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막 공개 안 하는데 이게 의원의 월급을 한마디로 공개하겠다. 급여 명세표를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막 서로 막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아직까지 정치의 지, 지수가 좀 낮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고, 우리 예승미 의원이 그런 걸 또 열심히 용기 있게 또 하니까,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지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아, 진짜 박수 치시네. 예, 아, 진짜 박수 치시네. 자, 오늘 그러면 더 얘기하실 분 없으면 이제 9시가 넘었네요.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